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의 조정이 난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향된 종목은 없네요.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이 많았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이런 추세고요. NC소프트하고 천보, 페노션, 신세계, 해성DS 이걸 중심으로 좀 찾아보고요. 유지된 종목은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CS윈드, 현대중공업,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게임 회사 NC소프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2023년을 보자. 그러니까 올해는 별 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작의 부재로 이익 감소세는 이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 영업이익 1.9% 증가에 그치는 3분기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하회하고요.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 매출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나왔던 신작인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W 여기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심이 필요한 게임사인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작 얘기입니다. TL이고요. 최근에 사내 테스트를 진행했고 내년 2분기 안에 출시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MMORPG를 만드는 회사가 좀 적어가지고 TL이 나오면 흥행을 충분히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TL을 포함해서 신작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을 미리 예상한 게 있는데 이 예상보다 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첨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춥니다. 내년에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한다. 역시 내년을 보네요. 우선은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 증가이고요. 매출액 8% 증가입니다. 구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과 전자 소재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출하량이 작년 1분기 정도 수준까지 점점 회복해 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전자 소재 쪽에서는 LCD 업황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을 깎아먹는 재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년 신규 캐파에 대한 얘기가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LCD 수요 부진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중심으로 완만하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큰 그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전해질과 첨가제 그리고 신규 캐파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된 거는 실적 추정치를 약간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노션 보죠. NH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9,000원에서 7,200원으로 낮췄습니다. 선 반영된 우려, 달라진 중장기 체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선 반영된 우려라는 것은 물동량 축소를 말합니다. 이 원자재 물동량 둔화가 계속해서 여전합니다. 벌크선 적재도 감소하면서 공급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다 BDI 지수 같은 것도 동반해서 약세를 띈다는 점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노션의 주가 자체가 지금 코로나 발발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물동량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 미래를 보는데요. 벌크선 선대가 확장하고 LNG선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크선 운용과 관련된 선대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우선은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세계고요. 흥국증권 매수 의견 유지 3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백화점 강세 지속인데 나홀로 강세입니다.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호실적이 계속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25% 증가입니다. 전 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을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다 견인하고 있는 건 백화점입니다. 기존의 패션 잡화 이걸 중심으로 상품 믹스가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마진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백화점이 홀로 강세를 지속한다는 거고 그 배경에는 소비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든데 부유층에서는 소비의 양극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런 쪽으로 백화점 쪽으로 몰린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씁쓸한데요. 백화점이 뭐 대형마트 2.1% 상승, 면세점 마이너스 1%, 슈퍼마켓 2%, 편의점 9% 이런 성장에 비해서 홀로 22%가 올라갈 수 있었던 내용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을 때 백화점이 잘 나가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쇄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성 DS 보겠습니다. DGB 금융그룹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65,000원에서 57,500원으로 낮췄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대 경쟁력 강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는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거로 봤습니다. 환율 수혜도 있고요. 출하량 늘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단가가 유지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방 수요의 둔화는 현실이다.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PC 쪽에서는 전년 대비 21%, 스마트폰 12%, 서버 출하량은 3%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반영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방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거 단기 약재로 보게 되면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